아까 좀 눈을 베리게 해드렸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남프랑스 쪽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프랑스 아르리라는 곳은 고흐가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렸던 곳이거든요. 거기 아르리 정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그런 데가 많아서 제가 그 위주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이게 저는 여행 갔다 오면 항상 영상을 이제 앱을 깔아서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이제 그 빈센트라는 노래가 오래된 팝송인데 고흐의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만든 노래라서 제가 이제 이게 영상 자막, 음악도 이제 그걸로 깔아가지고 해봤습니다. 한 번쯤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이제 그냥 뭐 사진을 내가 볼 수도 없지만 여기 잠깐 동안 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게 영상을 보시면 건물 그림이나 풍경 그림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인물 위주로 가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풍경적으로도 찍어봤거든요. 봤는데 풍경만 있으면 저는 그게 어딘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야기가 없고 생동감이 없고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아름답고 좋은 건데 사진으로 딱 찍어봤을 때는 다 나중에 그걸 들여다봤을 때는 저한테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럼 사람이 본인 혼자의 사람이 들어가면 거기가 저는 이야기가 되고 이제 막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모두가 서로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사람 들어가는 게. 그래서 나는 이제 인물 위주의 사진을 주로 찍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행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여행은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빠진 곳이 여행이기 때문에 어딜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는 곳은 거의 없더라고요. 뭐 저번에 그랜드 캐니언을 갔는데 대들버스가 5대가 왔는데 다 우리나라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인지 남의 나라인지 진짜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세련된 목장으로 세련된 행동을 하면서 여행을 다니기 쉽기 때문에 제가 뭐 여행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여행을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렇고요. 제가 아까 소개했듯이 저는 동화를 쓰는 사람이라서 처음에 여행을 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여행을 했거든요. 가니까 좋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이래서 했는데 이제 자꾸 이제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면 많은 아이들 여러분들 만나셨을 거예요. 그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물론 이제 조금 못 사는 나라, 뭐 잘 사는 나라, 뭐 아이들에 따라서 그 애들이 있는 모습이나 행동하는 거랑 다 다르지만 그 아이들 모두가 이제 다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세계의 아이들이라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여행 가는 지역의 아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거든요, 동화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그냥 저한테 왔을 때 여행을 어떻게 하면 잘하냐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요. 제가 이제 이거 처음 사용해 보거든요. 제목은 이제 여행 그곳에서 만난 세계의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동화가 제가 이제 그 가봤던 곳에 이제 그 사진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만의 여행이라는 게 있을 거니까 뭐 사전적인 단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생각할 때 여행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주시면 내가 다음 달에 해갈 수가 있는데 연결이 안 돼요. 설렘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또 선생님 전 여행을 많이 다니고지를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거로 보면 뭐 일이나 뭐 즐기기 위해서 다른 나라를 가는 거 뭐 이런 걸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행은 꼭 비행기를 타거나 뭐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먼 곳을 간다고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이루어지는 그날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비싼 돈을 들여서 가는 거는 여행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아버님 그 재래시장 나들이 이런 것도 내가 맨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날 또 뭐 오늘은 7일날 영천장인데 구경 가려면 또 떨리잖아요. 돈베기를 사와야 되나 뭐를 사와야 되나 뭐 이 생각하면서 그런 것도 일종의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쩌다 한 번씩 우리가 또 아주 기대되는 영화, 옛날 영화도 좋고 뭐 이런 영화를 보러 간다 그런 것도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가 이 강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헤아려 보니까 한 40개국에 140도시 정도를 갔더라고요. 제가 아줌마치고로 맑가긴 맑았어요. 많이 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말하기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팔자도 다 시간 많다, 돈도 썩어 빠졌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세월 낸 그런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족 모두가 여행에 약간 적합한 사람이라서 어릴 때 애들 3만 원, 4만 원 용돈 받을 때부터 걔들도 5천 원씩 돈을 모았거든요. 매 해마다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해마다 여행지를 결정을 해서 여행을 가거든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올해도 가요. 가는데 이제 걔들은 만약에 대학생 되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일정을 걔한테 무조건 걔가 다 짜야 돼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지가 할 수 있는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큰애는 지금 돈을 버니까 가면은 이제 여행 경비를 못 되더라도 거기 가서 한 두 끼 밥은 지가 사야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분배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여행을 떠나요. 비싼 돈을 들여서 여행 떠난다고 여행이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은 다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행을 했을 때 제가 여행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여행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옆 사람한테 집중 안 하시는 아버님들이 많으시더라고. 만약 패키지 같은 거 가면 일단 가실 때 캐리어에 소주 착 깔고 그 위에 한국 음식 착 깔고 이래 가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맨날 술 마시고 이렇게 해놓으시는데 옆에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버려두시고 일단 캐리어에 소주 깔지 마시고 한국 음식 가져가지 마시고 일단 그 문화에 그냥 그대로 즐기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 진짜 여행을 왜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항상 그 가는 여행에 집중하는, 뭐든지 한 군데 집중하는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내가 이제 여행하기 전에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요번에 칸 영화제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상을 주셨잖아요. 그 영화를 봤을 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가 선을 넘지 말라고 이성균이가 말했어요. 그게 거기서는 아주 슬픈 이야기거든요. 이게 빈자와 부자 간의 이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여행할 때 우리 시선으로 선을 넘어서 그 아이들을 본다는 거, 이거를 조금 이제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아이들은 없었어. 우리가 봤을 때는 불쌍한 아이들이지만 걔들 입장에서는 또 행복한 아이들이 있고, 가들 최선을 이제 인생은 또 최선을 다해가 살고 미래를 보고 희망을 보고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행했을 때 했던 집중하고 선을 넘지 말고 그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행이라는 것은 선생님 그렇게 멀리 떠나는 건 여행은 아니고, 그렇게 뭐 진짜 5일장을 가도 좋고, 뭐 사모님이 계시면 사모님하고 같이 아침 일나가고 오늘 뭐 시외버스 타고 어디 한번 가보자, 이것도 여행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여행이 거창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사와가지고 이만한 여행을 했거든요. 그 하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예요. 그냥 돈을 모으시라고. 그래야 여행을 많은 곳을 할 수 있고 즐길 수도 사실 그때 뭐 급하게 가면, 그런데 항상 계획을 짜서 하니까 저희들은 또 재밌는 여행을 하더라고요. 항상.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여행이란 아까 얘기 가끔 설레임밖에 못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설레임으로 그냥 결정 짓겠습니다. 여행은. 그리고 선생님들은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떠나세요? 일상이었어요. 그 모임 같은 그런 데서도 이제 계획을 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가족 간에도 뭐 칠생이다 뭐 그런 거로 해서도 가고. 맞죠. 여러 가지 이제 가야 되는 이유가 많이 생길 수 있죠. 이거 갯돈 모았는데 안 가면 돈 안 준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도 있고, 내가 좋았어 갈 수 있고, 딸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남편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그냥 나 혼자도, 저는 나 혼자 여행 작년에 갔거든요. 미국.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하고 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우리 신랑하고 저하고 모토는 따로 또 같이거든요. 따로 갈 때는 따로 놀고 같이 갈 때는 같이 가고, 이거 진짜 좋거든요. 무조건 축구라고 같이 다닐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갔을 때의 좋은 점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따로 가보면 따로 가면 또 같이 갔을 때 그 기분을 또 느낄 수 있고, 이거는
부부가 무조건 같이 없으면 남들이 나 우리 보고 뭐라 하겠노, 저렇게 사이가 안 좋나, 여행도 따로 다니노, 막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고, 나도 한 번만 딱 가봐서 진짜 혼자 저는 갔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을 떠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만의 여행을 떠나는 이유를 그때그때 정해서 그 컨셉 있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집중할 수 있는, 아까 뭐 제주도를 가더라도 저번에 저는 그 아는 분들하고 미술관만 다 모아서 가봤거든요. 제주도 사실은 우리 요즘은 너무 많이 가잖아요. 가는데 이제 맨날 가는 그 뭐 천지연폭포 이런데 뭐 그게 파이라는 게 아니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지만은 거기에 있는 뭐 새로운 건축물이라든지 새로운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맛집도 좋고 그죠? 자기가 이제 카페도 요즘 카페도 워낙 예쁜 데가 많으니 카페도 좋고 서점도 좋고 자기들만이 이렇게 약간의 집중할 수 있는 여행을 해버리면 그때 그 여행이 정말 풍부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주제가 있는 여행. 그때 여행의 주제를 생각해서 가시면 여행이 하여튼 풍부해지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제주도에 뭐 밀감밭 타고 천지연폭포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제주도 가서 이걸 꼭 봐라. 남들과 다른 걸 내가 보고 왔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주제가 있는 여행 그때그때 그냥 놀러 가려면 노는 것도 주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완전히 신나게 놀아보시고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주제가 있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게 그냥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제 생각이고요.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행지에서 만난 아이들이거든요. 여행지에서 이제 사실 동남아 쪽으로 가면 거의 다 우리한테 이제 약간의 그 물건을 판매하고 구걸하고 이런 아이들 주로 많이 봐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아이들도 저는 그냥 좀 아프더라고 보기는 아프긴 한데 그냥 우리가 아픈 시선으로는 보지 마자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이제 만들려고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할까 무슨 일을 할까 뭐 어떤 부모한테 혼자 상상을 막 해봤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한 여행 동안 쓰면서 한 5나라의 이야기를 제가 여기 만들어 왔거든요. 보면 여기는 모로코. 예, 모로코, 아프리카라 하면 진짜 무서운데 그냥 생각이 그냥 가도 되나 주사 한 10개 맞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아프리카 스페인에서 가장 가까운 예,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아프리카 이래가지고 스페인에서 40분 배 타면 딱 도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완전 본토 안으로 들어가는 여행하고는 그만큼 좀 차이가 나긴 하죠. 사실 저도 아프리카 지난 작년에 누가 한 달을 여행을 가자고 왔는데 저 사실 무서워서 그건 안 갔거든요. 다음에 꼭 가보고 싶어요. 괜히 왜 아프리카라는 단어 자체가 아직은 여행 그게 안 되나 봐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로코라는 곳인데 모로코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이 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 이제 우리가 많은 신발, 뭐 가방 이런 가죽 시장이 정말 유명한데 여기 이제 모로코는 뭐라고 가장 유명한 또 도시가 있는데 카사브랑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 옛날 흑백 영화 그죠? 험프리 보가트하고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와서 아주 절절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줬던 카사브랑카라는 도시가 그게 스페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로코인데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워낙 가까우니까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카사브랑카에서 찍은 거는 사실 아니래요. 헐리우드에서 찍고 이제 카사브랑카 이제 버스 타고 지나가는데 그 험프리 보가트가 릭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릭스 카페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 진짜 똑같이 영화하고 생긴 게. 근데 그거 진짜 거기서 찍은 줄 알고 설렜는데 아니래요. 가짜래요. 그거. 그냥 세트장에서 촬영했고 그거는 이제 그 영화가 워낙 유명해지니까 카사브랑카에서 릭스 카페라고 딱 만들어놨는 그것이고 오늘 얘기하고 싶은 제가 쓴 아이 이야기가 여기 이게 페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페스가 한 1000년 된 후계 도시인데 이게 뭐 1000년 전부터 이런 가죽 염색 공장이 아주 유명했대요. 지금도 가면 우리가 패키지 여행을 가든 개인 여행을 가든 여기는 거의 다 들러보는 곳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염료가 다 들어있어요. 네, 염색 하는 거예요. 저기서 근데 저기 일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죠. 저기 여기 있죠, 그죠? 있는데 여기가 그 거의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여기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막 이게 가지고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이게 생가죽을 벗겨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씻는데 그 씻는 게 이제 뭐 비둘기 똥이라든지 동물의 오줌, 배설 뭐 이런 걸 씻으면 깨끗하게 세척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걸 하기 때문에 이 도시 전체가 똥 냄새로 진동을 하거든요. 여기 가면 진짜 막 머리가 아파서 그런데 이제 가면 딱 처음에 여행지 여기서 그래갖고 여기 말리고 하거든요. 근데 관광객들 주로 가면 저기 옥상이 있어요. 옥상이 있는데 그 옥상에서 밑에 이제 패널리를 전부 다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보는데 냄새가 너무 나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하잎 있죠. 그 허브향. 그걸 이만큼 줘요. 그러면 이제 코에다 이제 받고 박하향이 머리로 들어가니까 이제 냄새가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이만큼 갖고 이렇게 받고 가거든요. 진짜 심해요. 그 박아도 이제 어느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가 또 유명한 게 뭐가 유명하냐면 이게 골목인데 골목이 너무 좁은 이게 한 몇 개더라? 9,000개 정도의 미러로 완전히 미러로 얽혀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길 잃어버리면 일주일 안에 못 찾을걸요. 그 길은 못 갈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행을 가시면 뭐 단체 여행을 하든 개인여행을 하든 누군가가 한 명을 앞서고 제일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행을 잊어버릴 게 너무 그러고 다 너무너무 비슷해요. 애들이 이제 애기도 이제 말같이 큰 거는 못 가고 당나귀인가? 그런 것들이 이제 짐을 싣고 나르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여기가 너무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이게 가업으로 하층민들이 주로 하거든요. 하층민들이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데 제가 생각한 아이는 이제 제가 마호메트라는 아이인데 여기 이제 3대째 가업으로 이어져 온 할아버지, 아버지, 형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얘는 특이하게도 얘가 이제 거기서 태어나고 자란 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금방 간 아이 사람이라서 코를 이리 막지만 얘는 여기서 살면서도 이 냄새를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을 해야 되는 아이인데 이건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일을 하면서 항상 여기다가 주머니에 가까이 이만큼 꽂고 다니면서 이렇게 코를 계속 막고 다니는 거예요. 막고 다니는데 그래 이제 지도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염색공이 되려면 이 냄새에 익숙해져서 저거를 이제 벗어 던져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는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이제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이드 뒤에 한 사람이 꼭 따라다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얘가 그런 일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 어떤 관광객들이 오는데 아주머니들이 오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시선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우리가 보는 시선으로 불쌍하고 안타깝게 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더럽고 막 이런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 이제 사람들이 그게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 아줌마가 여행 온 아줌마 이야기와 이 아이의 이야기를 적었는데 결국에는 이 아이는 마호메트는 거기에서 여행 온 여자아이는 타국에서 먼 나라에 동양의 어떤 나라에서 왔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박하이를 안 꽂아도 전혀 개의치 않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걔하고의 무슨 약간의 이야기가 생기면서 이제 얘도 이 박하잎이 벗어 던지고 이제 얘기를 테너리를 이제 마음껏 다니시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마호메트라는 아이가 이제 얘는 여기서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염색공이라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가업을 이어가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또 자기가 원하는 가죽의 색깔을 만드는 데 대한 희열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게 냄새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선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힘들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요거 하나만 읽어줄게요. 제 이야기 속 이야기인데 관광객의 코에는 공회장 입구에서 나누어진 박하잎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다. 코에다 박하잎을 가득 꽂고도 몇몇은 손을 내저으며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데를 한 아주머니가 땅바닥에 떨어진 손수건을 엄지와 검지로 간신히 집어올렸다. 더러운 게 묻었는지 죽은 손수건을 한동안 흔들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커다란 모자를 내려쓰고 선글라스로 두 눈을 가리고 양산을 쓰고 코에 박하잎이 삐져나올 듯이 박혀 있었다. 여차하면 술에는 든 마스크는 턱 밑에 걸려 있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냄새는 그냥 숨도 못 쉴 것 같았다. 이렇게 그냥 제 이야기 속에서 적었는데 우리가 이 여행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여기 모로코랑 패스를 가면 우리가 찡그리고 붙이고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최소한의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을 나중에 혹시라도 가시면 마호메트라는 아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의 이제 약간 배려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쓴 이야기고 여기는 뭐는 패스라는 곳이에요. 요런 이야기 넘어갈게요. 말 너무 많이 했노.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거의 다 CM님 많이 가보셨잖아. 그리고 맹그로브 숲에서 쪽배도 타보셨죠? 다. 쪽배 조그마한 배 타고 가면 요런 아이들 많이 만나셨죠? 네. 타고 가면서 뭐 사주세요? 1달러 1달러 이러죠? 1,000원 맞아요. 그런 거 말하고 그러면서 이게 이런 아이들 그죠? 이게 이제 맹그로브 숲 쪽배 타고 우리나라 사람 이게 사실은 원래는 없었던 관광 코스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사람밖에 타는 사람 보셨어요 혹시? 나는 못 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쪽배를 타고 이게 이제 얘들이 살고 있는 수상가옥 쪽으로 막 한 바퀴 돌면서 그 수상가옥에 있는 사람들 신기하니까 막 사진 찍고 막 이러자는 우리도 많이 찍었는데 이제 애들은 얼마나 싫을까 그 사진 찍는 그런 게 생각났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근데 여기 수상가옥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가 캄보디아긴 하지만 거의 베트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그때 베트남 전쟁 났을 때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제 여기도 못 들어가고 여기도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사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보면 이제 여기도 사실 수상가옥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봉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뭐 교회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뭐 그냥 일상생활을 다 이루어지긴 하는데 제가 이제 쓴 이야기 속에는 이제 두원이라는 아이가 맨 엄마하고 여기 살고 있는데 여동생하고 이렇게 예측 시로폼을 타고 이제 저 바다도 올랐고. 예, 그럼 꽃 같은 거 만들어가서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화관 같은 거 주고 막 이러는데 얘가 이제 여기서 주는 1달러, 제 이야기 속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1달러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이 수상가옥을 떠나고 싶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땅을 이제 흔들리지 않은 곳에서 땅을 붙이고 살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동생하고 이 1달러를 열심히 모으거든요. 모으는데 엄마는 이제 밖에 나가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고 모으는데 이제 하루는 엄마가 너무 늦게 왔는데 저녁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누가 내 이렇게 나는 너무 힘들다. 누가 내 밥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엄마가 야가 조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랬는데 얼마 흐르고 난 다음에 엄마가 그날 정말 너무 늦은 거예요. 늦은데 얘가 이제 엄마 그 말이 생각나서 밥을 하거든요. 하다가 불이 나요. 그러니까 이 수상가옥이 전부 타는 슬픈 이야기로 제가 마무리 지었는데 이게 이제 얘들은 여기서 벗어나오고 싶은 날이 하루하루가 와서 그 1달러 채우는 게 그 희망이었는데 이제 벗어나야 할 날이 자꾸 멀어지고 있는 그런 슬픈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에서도 제가 제 이야기에 시선이 나오거든요. 시선 요즘 핫한 말로 시선강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거에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시선을 여러분들 이 여행지를 갔을 때 이 아이들을 아이고야 뭐야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 그냥 저도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남의 가정집을 너무 막 찍으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것도 너무 그냥 안 좋은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유행하는데 약간 하지 말라 하는 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 그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도 아이지만 똑같은 우리 아이들 생각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이 이야기를 썼거든요. 맹그로브 숲에서 플루메니아인가 뭐 이게 태평양 지역에서 나는 꼭 하는 꽃 있잖아요. 그거를 이 배를 타니까 나눠주는데 나는 안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화가 난 적이 있긴 한데 그 배사공 아저씨가 이렇게 만들어가 줬는데 이쁜 사람만 주나 이 생각은 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 샷들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고 핸드폰이 워낙 좋으니까 너무
너무 얘들을 집중해서 찍으니까 걔들이 얼마나 슬플까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만든 이야기고, 오늘은 여행을 어떻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정말 아이들 이야기니까, 예, 그 아이를 제가 집중적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스티로폼 타고 다니는 이 모습이 이제 약간 짠하기도 하고, 그리고 얘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노동을 하는 아이들이잖아요. 뭐 꽃을 만든다든지 이런 구걸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그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좀 들었거든요. 그 다음 아이 이야기. 요거는 많이 가보셨죠, 여기도? 북경, 그죠? 많이 가보셨죠? 여기는 뭐, 대부분 다 가보셨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서 다 아실 것이고. 근데 여기서 저는 북경 갔을 때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게, 뭐, 만리장성도, 뭐, 천안문도 이런 거, 자금성 이런 거보다는 제가 기억에 남는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거든요. 금변 왕조쇼라고, 이거 쇼, 북경 가신 분은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서커스 쇼인데 진짜 무대 위에서 물이 정말 포스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와 얘들 스케일 봐라 하면서 중국 사람은 워낙 스케일이 있으니까 이 서커스가 저는 뭐 사실 여행 많이 하면서 라스베가스니 뭐 파리 뭐 무랑 이런 데 가서 제가 쇼를 다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북경 여행 중에서 뭐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이게 너무 기억에 남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서커스 공연을 보면서 아저씨 하나가 도자기를 머리 위에서 계속 이렇게 이만한 도자기, 우리 장독대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돌리는 거예요. 막 돌리는데 그 조그마한 아이들이 나왔었는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아저씨를 보면서 상상을 했어요. 저 아저씨 머리를 다 벗겨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 그 도자기를 몇십 년을 돌렸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라서, 여기서 또 이야기를 만드는 게, 이제 중국에는 인구가 엄청나잖아요. 세계 1위 인구가 14억인가? 그만큼 많은 인구니까, 이제 중국이 지금은 너무 발전을 해서 그렇지만 예전에 살기가 어렵고 이럴 때는 이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가구에 아이 하나밖에 못 낳게 이제 그 정부에서 제재를 했는데, 그래도 생기는 아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생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들은 호적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못 올리고. 예. 이거 호적에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제 버려두는 거, 학교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일단 이제 몰래 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돈이 많으면 이제 벌금을 내고 또 올릴 수도 있었을까 모르겠는데, 이제 대부분 중국 사람들은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을 어떻게 하냐면 서커스단에 그렇게 많이 갖다 버렸대요. 서커스단에. 그러니까 이제 서커스단 작은 애들이, 물론 그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아이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헤이하이즈 그래가지고 흑해자라요. 감춰진 아이, 숨겨진 아이. 애들은 절대 드러나면 안 되는 아이들이래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서커스 같은 데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아갖고 이렇게 공연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 이야기를 저도 이제 생각해서 이제 이야기를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도자기 돌리는 아저씨와 흑해자 아이 2명, 그 이야기를 이제 이게 중국의 베이징을 갔다 와서 이제 그 유명한 만리장성도 제 눈에는 사실 안 들어오고 이 이야기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 흑해자라는 아이도 얼마나 직분을 찾아서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야 되지만 그걸 못 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지가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2013년부터인가 그때는 이제 중국도 약간의 이제 인구를 너무 안 넣으니까 이제 생산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부모 중에 한 명이 독자가 아니면, 독자이면 2명까지는 아기를 놓을 수가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중국의 아픈 이제 역사를 해야 되나.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이제 우리 동화를 쓰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저런 아이들도 세상에 있었구나 하면서 그 아이들이 도자기 돌리는 모습인데, 이건 내 혼자 상상 속에 저 아이들도 흑해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저그가 원하는 삶을 얼마나 찾고 싶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썼었거든요. 그림, 이 이야기를 안 읽어드려도 되겠죠? 안 듣고 싶으시구나. 하여튼 그 이야기를 저는 베이징에 가서 그 이야기를 보고, 저처럼 이렇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여행 가서 아이들이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하고 오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뭐 꽃에 관심이 있거나 식물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오늘은 제가 주제가 아이들이니까 아이 이야기를 주로 할게요. 그리고 이건 아까도 나온 건데 이거 캄보디아는 정말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가지 않았는데도 되게 기억에 남는 곳이었어요. CM립은 또 이게 다 앙코르와트는 우리 어르신분 다 거의 많이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앙코르와트라는 게. 우리 너무 이쁘게 없지. 그렇지. 습하죠. 안 해. 관리 너무 안 해가지고 옷들이 살기가 바빴어. 일부러 천연의 자연 그대로 놔두려고 하네요. 이제 캄보디아가 베트남하고 아까 사이가 되게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갔을 때는 그때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있을 때라서 우리나라가 비자를 우리가 비자 만들어 들어간 나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캄보디아는 비자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자가 갈 때 항상 여권에 그때 얼마였나 1불인가 2불 하여튼 돈을 딱 끼워갖고 한 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주는 거라 빨리. 그 가서 비자를 이제 사진 한 장이랑 그래 다 그랬죠. 근데 돈을 하나 무조건 넣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야지 빨리빨리 봐준다. 근데 그래도 안 봐줘.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 이만큼 해주는데 그게 왜 그러노 이러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통치하실 때 이제 베트남을 방문했대요. 베트남하고 사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베트남을 왔는데 캄보디아는 안 온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그때 그 말로는 우리나라 사람 오는 거 싫어한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간에 바빠서 못 가셨겠지만 어쨌든 안 갔다고 이제 우리를 무시한다. 안 그래도 베트남 미워 죽겠는데 베트남만 갔다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비자 왔는데도 저는 애 먹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막 이상한 말로 컴형히 막 이래 부르는데 이제 자기가 보고 이래 부르가 나와갖고 받아가야 되는데 발음도 좀 못 알아듣하니까 제가 이제 여드한테 되게 애 먹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또 이거는 아픈 아이들 이야기보다 이상하게 아픈 이야기밖에 없더라고요. 일단 이거 해보셨죠? 혹시 캄보디아 CM립 가보신 사람들 이게 뭐죠? 어머니? 보팔로 투어, 물소 이것도 다 한국 사람이 만든 투어라 그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이상한 거 만들어갖고 하여튼 이게 물소 있죠? 그냥 야생으로 다니는 물소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물소를 이게 수레로 연결해가지고 이건 저기 검은아가 내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 소녀였어요. 이 여자애가 소녀였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물소를 못 걸어요. 이게 해본 지가 얼마 안 된 나이 같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줄을 한 10대가 이제 도팔러 마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거든요. 가는데 얘가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안 되니까 이게 너무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뒤에서 계속 쳐지니까 막 다른 어른들이 막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데 얘는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뭐 꽃 만들고 막 이제 참는 사람들 주고 이러는데 얘는 그거 할 여가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가는 것마다 바빠 죽겠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초짜의 그런 아이인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또 안 된 게 이 보팔로 이 목덜미 이게 나중에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다 쓸렸어요. 너무 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다 쓸려가 막 상처도 나고 피도 막 맺혀있고 이런 걸 딱 봤는데 사람들 좀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해갖고 이게 이제 농촌 마을인데 이게 이 한 바퀴를 쭉 도는 게 투어예요. 이것도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만든 투어라 그러더라고. 이것도 다른 사람들 안 오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을 와서 하는데 여기 꼬맹이 좀 해놨나 있잖아요. 여기 요거 요런 아이들이 수십 명 따라 붙거든요. 따라 붙으면서 얘들은 좀 약간 애들 미워하면 안 되는데 미워주려고 하긴 하더라고. 앞에서 샀잖아요. 그러면 샀어 이러면 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러고 돈 많잖아요 막 이러고 1,000원밖에 안 해요 이러면 다 연습했는데 우리말로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 진짜 줄줄이 막 10개 뭐 1,000원 하는 팔찌를 2명한테 사면 막 줄줄인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얘들은 그래도 판매를 하는 아이들이니까 조금 사줘도 된다 생각했고 이게 이제 이 보팔로 투어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게 이것도 이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에 이제 물소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정해서 하는데 저는 이 아이에 집중해서 이 여자아이가 아마 이제 이거는 또 내 이야기 속의 아이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이는 이제 아빠가 이 보팔로 투어를 하다가 이제 몰지각한 한국인 술친 아저씨 때문에 다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팔로가 놀라 그 아저씨가 막 이러는 바람에 얘가 놀러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아저씨가 막 하여튼 다 다쳐가지고 그 투어를 하지 않으면 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가정 형편이니까 학교를 간다고 이제 얘는 투어를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 속이지만 아마 저는 현실에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얘들을 무시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예. 그 여기서는 캄보디아 두 사람 거의 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좀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뭐 이 더러운 데를 왜 오노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윽박 지르고 어린아이들이니까 약간 윽박 지르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썼고, 이제 그러고 뭐 보팔로도 너무 안 된 거예요. 보팔로가 우리가 이제 요즘 왜 그 경마하던 말도 그 저기 대능원 경주 앞에 가면 마차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태우잖아요. 그 이제 사람 태우는 게 가들의 임무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막 해처리로 막 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얘는 안 때리 이야기 속에 얘는 안 때리거든요. 자기 식구라고 생각하고 얘를 이제 해주는 사람인데 이제 가서 관광하는 사람들의 이제 약간 존중하는 마음, 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는 마음 뭐 이런 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또 이게 캄보디아 가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나요? 혹시 발칸 쪽에 가보신 분들 계시나요? 여기 가보셨죠? 여기는 슬로베니아, 네, 블레드 섬인데 되게 예뻐요. 되게 예뻐서 이게 이제 슬로베니아가 옛날에 유고슬로비아 이제 그 연방의 하나거든요. 티토 대통령인가 유고에 옛날 티토 대통령 별장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여기 요 가해가 다 호수고 여기 블레드 섬이고 조금 올라가면 또 블레드 섬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블레드 섬은 가려면 그냥 호수니까 못 들어가잖아. 그냥 헤엄쳐서 갈 수는 없는 곳이잖아. 그죠? 요 배가 있어요. 요 배가 플레트나라는 배인데 이게 많은 것 같은데 딱 23대만 있어요. 딱 23대만 있는데 이 23대가 그 18세기인가 그때부터 나라에서 정했어요. 여기 가문을 너그 가문 이거 배 운행해도 된다 해도 된다 23개 가문에 이거를 이제 정해준 거예요. 근데 이게 대대로 이어져 와요. 그 집 아들이 하고 그 집 아들이 하고 그 집 아들이 하고 그걸 하면서 이제 어린아들이 나중에 해야 될 아이가 오면 옆에서는 또 교육도 막 시키고 있어요. 근데 개인 배를 빌려서 또 갈 수 있다 하더라고. 이거 말고도 그거는 근데 아까 보이는 이 블레드 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요거도 맞거든. 여기 99개 계단이 있는데 우리가 플래트나를 타고 하면 여기 딱 내릴 수 있는데 개인 배는 저 먼저 끝에 앞에 저쪽에밖에 못 내린다 하더라고요. 이 플래트나를 타고 올라가면 저게 99개 계단인데 저거를 이제 결혼한 신부나 신랑이 신부를 안고 올라가면 이제 행복하대요. 이것도 맞았어. 저거든요. 그 우리 신랑이 무거워서 난 그냥 걸어 올라왔어. 무거워서 못 든다더라고요. 여기 9개 계단 올라가면 여기 성이 있어요. 성모 성천교회라고 여기 교회가 성당이 있는데 저 안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종이 있거든요. 그 종을 3번 울리면 소원을 들어준대요. 근데 종 치는 게 약간 어려워요. 잘 못 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까지 지금 갔는데 종 3번을 못 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 여기 있으면 참 사람들 소원도 많아요. 얼마나 좋은 건 어디에서 못 치는데?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아주 단기. 단기 약간 그게 필요해. 기술이 필요해. 하라는 대로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쳤어요. 그래서 소원을 들어줄란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원 쳤는데 이게 진짜 여기는 제가 여기 2번 가봤거든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서 나중에 제가 뭐 여행 해본 중에는 발칸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이제 일본 공화국 있잖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이거 들어보도 못한 이런 나라잖아. 루마니아는 옛날 김일성이가 그렇게 좋아한 나라라 하더라고. 김일성하고 그 루마니아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 독재자거든. 둘이가 독재자들끼리 마음이 맞나 봐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는데 그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되게 잘한다고 소문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크게 하는 게 잘한대요. 가슴도 크게, 코도 크게,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잘하는 나라고, 그 나라는 축소하는 게 진짜 잘하는 나라예요. 코도 작게, 가슴도 작게.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그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데 그 선수가 아마추어 때는 너무 세계 1위였어요. 아니요, 그거는 쿠마네치는 체조 선수. 체조 선수인데, 이제 요즘 지금 있는 아이인데, 걔가 가슴 성장하면서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1등을 못 하는 거예요. 이제 테니스 선수는 좀 약간 그런 무리가 가니까. 그 축소를 하고 세계 1위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루마니아, 그래, 축소 수술이 되게 잘하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 나왔나 모르겠어요. 김일성이 폭을 한번 수술했는데, 여기 가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아니라, 루마니아라는 나라에서. 나중에 그래, 그 정통 발칸이라고 루마니아, 뭐 세르비아, 뭐 이런 데 있죠. 소피아, 마케도니아, 이런데, 저 되게 작년 너무 좋더라고. 거기는 이제는 많이 간 여행지는 너무 많이 갔다는 생각보다 그렇게 새로운 걸 사람들이 많이 추구를 하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가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요. 여기 이 플래트나라는 배를 운행하는 이것도 남자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가 또 아이를 생각하는 게 이게 왜 남자만 할 수 있나. 요새 남성 평등주의인데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 속의 아이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이제 얘가 플래트나를 운행해야 되는 남자아이인 거예요. 근데 엄마랑 이제 여동생이 둘이 상동인데 여동생이 있고 자기가 있고 2명이 있는데 자기는 너무 하기 싫은 거야. 이 플래트나 배 운행 자체는 배멀미도 있고 진짜로 막 이래 뭐 하기 싫은데 여동생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자기는 빵을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아이들을 이제 여자아이가 아마 그거는 없어요. 아직도 여자아이는 없지만 제 이야기 속에서 여자아이가 이 플래트나 배를 운행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책으로 나오면 누구 맘대로 플래트나 배를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멀게 하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내 꿈을 펼치라 이래가지고 남자 여자의 꿈이 아닌 이제 모두가 꿈꾸는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또 요즘 아주 유명한 사람이 고향이죠. 누군지 아세요 혹시? 아주 핫한 사람인데 핫하다 그래요. 트럼프 와이프. 세 번째 부인이 여기 출신이에요. 네. 여기 이민자 출신인데 20살 때인가 모델로 하려고 미국에 넘어갔는데 이제 트럼프의 눈에 띄어서 세 번째 와이프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 트럼프는 이민자를 추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데 하여튼 제일 유명한 게 이게 블레드성이 아니고 트럼프 와이프가 좀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가을도 좋고 봄, 여름도 좋고. 그리고 여행 갈 때 제가 여러분들 이게 제 5가지 이야기 이걸 봐거든요. 그런데 여행 가실 때 어머님들과 계획 감독하면 나는 저번에 가봤는데 이렇게 제발 좀 하지 마시고 가본 것도 너무 좋거든요. 가본 것도 간 사람과 간 계절과 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가본 것도 너무 좋기 때문에 못 가본 데도 많은데 가본 데 보면 말로 못 가본 데 가보는 건 좋지만 혹시 기회가 생길 때 무조건 떠나시라고. 근데 여기 아니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보통 어머님들은 친구들하고 많이 가시잖아. 그러면 근데 고집 세우지 마시라고. 어쨌든 약간 유도리 있게 그 유도리가 나쁜 말인가? 일본 말인가? 그 유도리 있게. 그리고 이제 저는 약간 여행 체질인가 봐요. 그 시차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갔다 와도 또 가도 요번에는 여기 난 프랑스 갔다 와서 하루 밤 자고 바로 또 딸하고 또 여행 일주일 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안 좋대요. 근데 이제 이만큼 약을 챙겨가죠. 공진단부터 해갖고 어지러울 때 먹냐 머리 아프냐 감기 챙겨 가긴 하는데 약이 이만큼이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래도 이제 여행을 가실 수 있을 때 가시면 좋겠고 요번에 이제 또 그냥 제 이야기는 이거 정말 아이들 이야기는 5개 하는데 한 개 더 해올 걸 그랬네.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아까 스페인을 갔었는데 그냥 우스개 얘기를 한마디 하면 몬세락이라고
먼세라는 곳에 갔거든요. 먼세라는 게 절벽에 있는 수도원이에요. 근데 진짜 거기 신기하거든요. 사랑 열차 같은 거 타고 올라갔는데 거기 제가 두 번째 방, 저는 두 번째였어. 남편하고 이번에 갔는데 남편 이제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오랜만 올라가니까 여행을 가면 화장실 사실 잘 못 가잖아요.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남편 보고 나는 가봤는 곳이니까 자기 집까지 보고 30분에 저 밑에서 만나자 이러고 나는 이제 화장실을 안다고 찾아갔어요. 이제 가갖고 앉았는데 화장실이 엄청 높더라고요. 여러분 밑이 다 뚫려 있어요. 이게 문이 옆에 벽이 끝까지 막혀 있는 게 아니고 이만큼 다 올라와 있어요. 갑자기 막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화장실 앉아가 일을 보려고 큰 마음을 잡고 앉아있는데 시끌시끌 하더니 막 초등학생, 그 스페인의 초등학생 서풍을 온 거예요. 서풍을 왔는데 옆에 옆칸에 막 시끌시끌해지더니 한 3-4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안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밑으로 손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 밑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욕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욕을. 손가락 욕을 팍 하더라고.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딱 보더니 또 하는 거예요. 3번을 해요. 내가 핸드폰으로 탁탁 섰어야 하지 말라고 탁탁 치니까 잠시 좀 하니 또 하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아까 저 여행도 집중해야 되지만 그것도 집중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집중을 할 수 없어서 어쩌지 이랬는데 갑자기 막 갱년기도 되는데 열이 팍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올리고 나갔어요. 나가고 문을 팍 두드렸어요. 아는 영어는 겟아웃밖에 없는 거예요. 나 겟아웃 이랬어 내가. 계속 겟아웃 이러니까 아들이 너무 당한 거야. 그때 중국 사람들 너무 많고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중국인이라고 놀리라고 그랬겠지 생각하는데 막 두드리고 가니까 얘들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할 줄 모르으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조용하더니만 안 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두드리고 나는 근데 이미 볼일을 못 보고 나왔잖아. 이게 뭔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계속 부르니까 이제 내 주위로 온갖 사람들이 다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끄러우니까 청소부 아줌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온 거예요. 선생님도 왔어. 선생님도 왔는데 걔다 오빠하고 영어를 잘 생각이 안 났어. 욕했다고. 나도 같이 그래. 이게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그 행동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정말 그랬냐 그런데 진짜 그랬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더니 걔들 막 부르더라고. 부르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애들이 안 나와. 그래서 선생님이 또 계속 나오라 그러니까 선생님 하니까 3번 만에 나와서 1명을 딱 나오더라고. 나오더니만 이제 네가 그랬나? 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 말하는 이제 행동을 하니까 막 대충 서로 그것도 사실 영어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스페인을 하니까 서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내가 그랬다니까 얘들 진짜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그랬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똑같다 이 생각은 들었어요. 어디가 시침되는 거는 지가 분리할 때 시침된다 이 생각 딱 드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그랬다. 그럼 내가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툭 들면서 내 여한테 사진 찍었다 그랬거든요. 포토 계속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애는 애더라고요. 포토 하니까 이제 찍었다는 거 이제 정말 찍었을까봐 놀라더라고요. 이러고 있더라고. 카드니만 내가 너무 이제 선생님이 막 컴다운 이건 알아듣고 진작 하고 이제 있는데 애들을 막 불러 혼내더니만 다 3명 데리고 오더라고. 그랬더니 쪼록 세워지만 사과시키대 소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갖고 좀 마음이 풀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왜 했냐면 주눅 들지 말라고. 어디 가서 무슨 불합리한 걸 당해도 내가 계단밖에 못했지만 해냈잖아요. 이제 사과받아 냈잖아. 그러니까 여행을 가서도 항상 당당하게 남의 시선 의식하지 말고 아까 제가 아까 그 동영상 보여준 것도 그 이상한 옷 입고 막 찍은 사진 있었잖아요. 즐기시라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저거 우리 남편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저거 하겠다고 얼마나 뛴지 모르거든요. 근데 재밌잖아요. 하고 나면 또 이야기거리가 생기잖아요. 갔다 와서 기억나는 여행을 하시라고 저는 그냥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